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제가 타자기처럼 생긴 키보드를 예전부터 장만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실행하게 되었어요. 타자기 같은 클래식한 키보드의 로망을 증폭시켜주고 지금 바로 글을 쓰고 싶은 책, 빵 굽는 타자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폴 오스터는 1946년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은 독창성과 대담함을 품은 문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이 책은 폴 오스터의 청년기 시절에 글로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로 항상 시달려야 했던 아픈 시절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저는 제목에 이끌려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빵 굽는 타자기라니, 타자기가 빵을 구워주다니,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책은 결코 낭만적인 책이 아닙니다. 글로 먹고 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가슴을 후벼 파는 에세이예요. 내밀한 자신의 내면을 문장으로 표현한 이 책은 충격적으로 솔직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책으로 써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책의 부제가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인데요. 정말 닥치는 대로 입에 풀칠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으며 빛나는 재능을 품고 있는 청년이 돈 문제로 영혼이 잠식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폴 오스터는 중산층 가정 출신인데요. 어린 시절 돈 문제로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은 없어요. 평탄하게 아이비리그인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될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것 같아요. 내 꿈은 처음부터 오직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17살 때 그것을 알았고 글만 써서 살 수 있으리라는 허황한 생각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의사나 경찰관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로 결정이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다. 글 쓰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평생 동안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폴 오스터가 1946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 글을 쓰며 생활고에 시달릴 때 지금처럼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이라 전업작가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폴 오스터가 작가로 유명해진 건 30대 중반이 넘은 시절이라 그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을지 짐작이 되죠.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글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정신없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작품을 헐값에 팔기도 하고 영혼이 무너지는 생활을 꽤 오랫동안 견뎌왔더라고요. 빵 굽는 타자기를 펴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나는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는 참담한 시기를 겪었다.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고 글 쓰는 일은 수렁에 빠졌으며 특히 돈 문제에 짓눌려 허덕였다. 이따금 돈이 떨어지거나 어쩌다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영혼까지 더럽히는 이 궁핍 때문에 나는 끝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 과정을 생생하게 이 책에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읽다가 너무 울컥해서 마음에 잔상이 많이 남은 책이었어요. 전업작가로 사는 사람은 이 책을 읽고 폭풍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폴 오스터는 글 쓰는 행위를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폴 오스터가 7개월 동안 직장인으로 생활한 적이 있는데 출판사의 편집자로 단 7개월간 일한 것이 폴 오스터가 평생을 걸쳐 월급을 받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7개월만 하고 그만두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15년이 넘는 세월을 무명 작가로 살면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한 젊은 날의 고단함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어느 직업인들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폴 오스터가 겪어야 했던 일은 시와 희곡을 쓰면서 돈벌이가 되지 않은 일을 세상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갔던 그 세월이 너무나 솔직하게 처절하게 문장으로 표현된 책이에요. 참담한 시절을 그렇게 오래 겪고도 작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재능 있는 작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는 걸 보면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그 시절에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출판 시장도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세상과 연결시켜줄 환경이 제공되고 있어서 폴 오스터가 이렇게 오랜 시간 무명 작가로 참담한 세월을 보낸 건 시대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폴 오스터는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결국 작가로서 큰 성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책 빵 굽는 타자기는 작가로서 명성을 누리기 전의 이야기예요. 문체가 흡입력이 엄청나서 책을 열자마자 빠져들게 되는 문장력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도 없이 길게 연결되는 구성인데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릴 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절판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 견뎠던 긴 고난의 터널에 돈 문제에 짓눌려 허덕이는 숨막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가감없이 표현한 영혼의 고뇌에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아서 결국 폴 오스터가 세상의 작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 결과를 알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폴 오스터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위기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 우리는 그런 위기를 계기로 시험을 받는 거죠. 또 그럴 때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고요. 가령 인생이 거덜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좌절에 빠졌지만 빵을 먹기 위해 타자기를 두드려야 했던 폴 오스터의 청년 시절을 생생하게 이 책으로 만나보면서 글을 쓰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자기를 닮은 키보드를 거침없이 매일 두드리면서 글을 생산해내겠다고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도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열독하세요.